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자 제5판 형법평론 2회독 75페이지에 넘어져 3번 비례성 원칙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례성 원칙은 일반적인 금지 규정과 형벌법규에 대해 공통되는 심사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물론 헌법소원의 청구 내용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비례성 심사를 죄형법정주의, 특히 명확성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의해 위배 여부에 대해서 심사와 동시에 진행하면서 형벌법규의 내용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지 규정과는 달리 76페이지 행위규범과 제재규범을 별도로 심사하고 후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헌결정 가운데 형법 및 특별형법상의 제재규범의 법정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주종을 이루고 행위규범의 측면에서 가벌성의 범위가 제한된 사례는 오히려 드문 편이다. 형벌법규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비례성 원칙은 수단의 적합성 심사, 필요성 심사, 균형성, 좁은 의미의 비례성 심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보호법익, 그리고 비례성.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가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균형성 외에 목적의 정당성 여부도 판단한다. 이 경우 목적의 정당성은 형벌법규를 통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의미하고 형벌법규의 입법 목적을 법익보호의 동의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입법자가 어떤 입법 목적을 추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예는 드물다. 이 때문에 형사입법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드는 법률과 같이 명백하게 헌법질서에 반하는 입법 목적을 내세우지 않는 한 어떤 법이라도 당의 형벌법규의 보호법익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호법익이 입법자의 형법 구상을 제한하고 형벌법규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바가 명백히 헌법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그칠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헌법국가에서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을 제한함으로써 형법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내지 형법의 법익 개념이 아니라 헌법의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11월에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 가늠죄가 남녀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는 것이지 여성을 유아시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령 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 등을 근거로 삼아 이례적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였다. 이 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성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질서에 역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 가늠죄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피해의 최소성, 균형성도 부정함으로써 혼인빙자 가늠죄가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번의 적합성 심사. 수단의 적합성 심사는 당의 형벌법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법익보호의 달성을 위해 형벌법규라는 수단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의 형벌법규가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갖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적합성은 77페이지 필요성의 전 단계로서의 형식적인 의미만 가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2번에 필요성 심사. 필요성 심사에서는 형벌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를 심사한다. 이와 같은 차원의 필요성 심사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형벌법규가 수범자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소성 심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의
원칙적인 입장은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법률 규정이 최소 침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어도 현저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은 피하라는 요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수단이든 현저하고 불공정한 수단만 피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형벌 제재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형벌 위하라는 수단이 최소 침해에 요하는지 적극적으로 심사하지도 않는다. 다른 법 영역의 제재 수단의 효과와 비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비교는 하지 않고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이므로 적합성 심사에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 3번의 균형성 심사. 균형성 심사는 형벌법규를 통해 제한당하는 기본권과 입법 목적, 보호되는 인간 간의 비교를 통하는 방법이다. 법익 균형성. 이에 따르면 형벌법규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제한되는 기본권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입법 목적의 비중 내지 중요성도 커져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보호되는 법익을 언제나 공익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을 사익으로 보아 공익 대 사익의 비교 형량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보호법익에게 판정성을 안기고 있다. 하지만 형벌법규의 제재 규범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균형성 심사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작동을 한다. 형벌 균형성. 헌법재판소가 균형성 심사를 책임의 형벌을 제한한다는 차원의 책임원칙과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78페이지 의미의 책임원칙이 법치국가의 내재 원리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책임의 존재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 종이나 형량이 결정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책임은 불법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고 불법은 결과 불법의 측면에서 법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결국 법인 서열화 내지 법익 침해의 방법 내지 강도에 따라 형벌의 양을 정하게 된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이유로 위헌 선언된 형벌법규가 드물지 않게 나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책임 원칙을 균형성 심사에서 고려한다면 이는 양형 책임의 측면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형벌분과 책임의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형법의 최후 수단성을 확보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책임의 근거가 되는 불법의 양이 경미한 경우 책임의 무게와 보호법익의 중요성 간의 균형성 결여를 이유로 형벌부가 자체를 부정하는 결론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심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의 입법 질량을 운운하면서 형벌법규를 제한할 가능성을 의논한 채 정면 대결을 피한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역사, 문화, 시대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식으로 형벌법규가 가지는 무게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회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 헌법재판소가 균형성 심사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되는 결정을 내린 경우로는 동그라미 1번에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고의행위를 하지 않냐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이 더 무겁게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제2항, 제1호,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동그라미 2번에 살인죄보다 하한이 무거운 군용물 절도죄, 총 포탄약 또는 폭탄의 물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 동그라미 3번에 피고인의 소환 불응에 대하여 전제상보수를 규정한 방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경우. 동그라미 4번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처법 3조 제2항. 동그라미 5번 상관살해의 유일한 법정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53조 1항 등이 있다.
수단의 적합성과 필요성 또는 법의 균형성을 통해 과잉금지 원익이 아니라 원칙이겠죠. 제가 오탈자 발견할 때마다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직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로는 동그라미 1번에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잉 제한하는 것으로 본 혼인맹자 간음죄의 규정. 동그라미 2번에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간통죄 규정 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에 비례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된 사안으로는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동그라미 1번에 헌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하한이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보다 높은 경우 비례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에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지사 후 도주 차량 운전죄의 가중처벌과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법정형을 무겁게 한 것. 동그라미 3번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투자하여 재물성비의 죄를 범한 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폭처법 제3조 1항, 2조 1항 1조 등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동그라미 4번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시처분 제도는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 범죄 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은 평등원칙, 과잉금지 원칙, 형벌에 관한 일사부질의 원칙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까지 있네요. 오늘 한 부분은 다 추상적인 부분인데요. 기본소를 여러 번 읽으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